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기운으로 찾아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잠깐 손을 멈추고 당장 식탁 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가요?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가요? 리모컨 두세 개가 굴러다니고 각종 고지서와 우편물들이 쌓여 있고 마스크 몇 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아이들 학용품이나 책가방이 올려져 있고 영수증이나 카드 명세서들이 구겨져 있고 심지어 빨래까지 올려져 있는 경우도 있죠. 마치 수납장이 된 듯한 풍경이 펼쳐지진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가정이 이런 모습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열쇠 던지고 우편물 올려놓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져온 프린트물 올려놓고 택배 박스 뜯고 남은 포장재까지 식탁 위에 올려놓곤 했어요. 그러면서도 별 생각 없었어요. 어차피 밥 먹을 때만 치우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풍수를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우리 집 전체의 기운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가족끼리 모여 앉아도 대화가 없고 밥맛도 예전 같지 않고 집에 있어도 왠지 편안하지 않은 느낌? 그 원인이 바로 식탁에 있을 수 있어요. 풍수에서 보는 식탁의 중요성을 말씀드릴게요. 풍수에서는 집안의 가구들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에너지 전달자로 봅니다. 침대는 휴식과 재생의 에너지를, 책상은 집중과 성취의 에너지를 담당하죠. 그 중에서도 식탁은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왜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식탁을 사용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점심때 간단한 식사, 저녁에 가족과 함께하는 만찬, 그리고 간식이나 차 한 잔 마실 때도 식탁 앞에 앉죠. 아이들이 숙제할 때도 식탁을 사용하고 가족끼리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때도 식탁에 모여 앉습니다. 특히 식탁은 음식을 통해 우리 몸에 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공간이에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자연의 기운이 응축된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식탁에서 발생하는 기운은 가족 구성원 각자의 건강과 재물운, 대인운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 고대 풍수서인 양택삼요에서도 주방과 식탁은 집안의 재물고와 같다고 했어요. 즉, 식탁이 어지럽고 에너지 흐름이 막히면 마치 재물고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돈이 새어나간다는 의미죠.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까요? 식탁의 기운이 막히거나 나쁘면 첫째, 몸이 쉽게 지치고 피로해집니다. 둘째, 돈이 계속 나가고 모이지 않아요. 셋째, 가족 간 대화가 단절되기 쉽습니다. 넷째, 소화도 잘 안 되고 식욕도 떨어져요. 다섯째, 집중력이 떨어지고 성취감도 없어져요. 반대로 식탁의 기운이 안정적이고 밝으면 가정에 자연스럽게 평온과 풍요로움이 따라와요. 음식 맛도 더 좋아지고 가족 간 대화도 늘어나고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해집니다. 재물운도 상승하고 일도 잘 풀려요. 이게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탁 배치를 피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현관문과 마주한 식탁. 이건 정말 많은 집에서 볼 수 있는 배치예요. 특히 아파트나 원룸에서 자주 나타나는 구조죠. 현관문을 열면 바로 식탁이 보이는 경우 말이에요. 현관문은 외부의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인데 식탁이 정면에 위치하면 그 기운이 식사 공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안정적인 에너지 형성이 어려워요. 마치 손님이 들어오는데 밥상 앞에 앉아 있는 느낌처럼 불안정하죠. 실제로 이런 배치에서는 식사 중에도 누군가 들어올까봐 무의식적으로 신경 쓰게 되고 마음 편히 식사하기 어려워요. 풍수적으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이 식탁에 그대로 전달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부엌 바로 앞 식탁. 요즘 오픈 키친이 유행이다 보니 부엌과 식탁이 바로 연결된 경우가 많아요. 물론 편리하긴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주의해야 할 배치입니다. 부엌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식탁은 불의 기운이 강해져 가족 간 다툼이나 지출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이 식탁과 마주보고 있으면 더욱 좋지 않아요.
불의 기운은 활동성과 역동성을 상징하지만 식사 공간에는 오히려 안정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엌과 식탁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거나 중간에 칸막이나 가구로 시각적 분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벽이 완전히 없는 식탁. 식탁이 방 한가운데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배치된 경우를 말해요. 벽이 아예 없는 식탁은 기댈 곳이 없어 정신적으로도 불안감을 느껴요. 풍수에서는 등을 맡길 곳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요. 이를 현무라고 하는데 우리 뒤쪽에 든든한 지지대가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는 의미예요. 식탁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벽면이 일부 닿아 있어 안정감을 주는 자리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화장실과 인접한 식탁. 화장실은 더러운 기운이 나오는 곳이라고 여겨져 식탁과 가까이 있으면 좋지 않아요. 특히 화장실 문이 식탁 쪽을 향하고 있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화장실 문을 항상 닫아두고 중간에 가리개나 커튼을 설치하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 계단 아래 식탁. 복층 구조의 집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배치인데 계단 아래는 기운이 내리누르는 공간이라 식탁을 두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가족의 운세도 눌린다고 봅니다. 그럼 어떤 위치가 좋은 위치인지 알아볼까요? 풍수에서는 동쪽이나 남동쪽 방향에 식탁을 두는 것을 길하게 봅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라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상징해요. 아침 식사를 동쪽에서 하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해요. 남동쪽은 전통적으로 재물 방향이라고 불러요. 이 방향에 식탁을 두면 가족의 재물운이 상승한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남동쪽은 바람이 잘 통하는 방향이기도 해서 자연스럽게 공기 순환도 좋아져요. 가족이 식사할 때 등 뒤가 벽으로 막혀 있고 시선이 문을 바라보는 자리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는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고 기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게 해줘요. 특히 가장이 앉는 자리는 더욱 중요해요. 집안의 경제적 책임을 지는 분이 등을 벽에 기대고 앉으면서 출입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리를 풍수에서는 제왕석이라고 불러요. 제왕석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리더십과 결정력이 향상된다고 해요. 식탁은 가급적 한쪽이 창가나 자연광이 드는 방향이면 좋습니다. 자연광은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음식도 더 맛있게 보이게 해줘요. 특히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동쪽 창가나 따뜻한 오후 햇살이 들어오는 남쪽 창가가 좋아요. 하지만 직접적인 햇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 곳은 피해야 해요. 눈이 부셔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음식이 빨리 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얇은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탁 정리의 기본 원칙과 실천법. 풍수에서는 어지러움은 기운이 흩어짐을 뜻합니다. 특히 식탁 위가 어수선하면 가족의 재물운이 함께 흩어진다고 봐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정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식탁은 반드시 깔끔하게 비워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매일 식사 후 정리를 생활화하고 식탁 위에는 꼭 필요한 것만 두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매일이라는 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대청소할 때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매 식사 후마다 깨끗이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21일만 꾸준히 하시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식탁에 올려도 되는 것들과 절대 피해야 할 것들 알려드릴게요. 과일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특히 사과나 오렌지 같은 둥근 모양의 과일이 좋아요. 동그란 모양은 완벽함과 화합을 상징하거든요. 바나나처럼 길쭉한 과일보다는 둥근 과일이 풍수적으로 더 좋다고 해요. 생화도 기운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싱싱한 꽃 한 송이만 있어도 식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장미나 국화보다는 거베라나 튤립 같은 밝고 화사한 꽃이 좋습니다. 소금과 설탕을 예쁘게 담은 용기도 좋아요. 소금은 정화의 의미가 있고 설탕은 달콤함과 행복을 상징하거든요. 반대로 시든 꽃이나 상한 과일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시든 것들은 쇠퇴와 정체를 상징해서 오히려 나쁜 기운을 불러들여요. 매일 체크해서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날카로운 물건들, 칼이나 가위 같은 것도 식탁 위에 두면 안 돼요. 가족 간의 다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영수증이나 고지서 같은 돈과 관련된 서류들도 식탁 위에 두지 마세요. 특히 미납 고지서나 카드 명세서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깨진 그릇이나 금이 간 컵도 즉시 치워야 해요. 깨진 것들은 관계의 파열을 상징한다고 해요. 이제 식탁의 재질별 특성과 선택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식탁의 재질은 가능한 한원목이나 자연 소재가 좋습니다. 원목은 자연의 기운을 담고 있어 가족에게 안정감과 활력을 줘요. 특히 참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같은 견고한 나무로 만든 식탁이 좋아요. 이런 나무들은 오래 살면서 많은 기운을 축적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식탁 사용자에게도 전달된다고 봐요. 반면 유리나 금속 소재는 조심해야 해요. 유리 식탁은 시각적으로는 깔끔하고 모던해 보이지만 풍수적으로는 기운이 그대로 투과되어 버려서 에너지가 축적되지 않아요. 또한 깨질 위험도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죠.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 소재는 차가운 에너지를 불러오고 가족 간의 관계가 냉랭해질 수 있어요. 식탁의 색상은 너무 어두운 블랙이나 회색보다는 연한 우드톤, 베이지, 아이보리 같은 색이 좋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톤은 기운을 안정적으로 흐르게 해주며 식사 분위기도 좋게 만들어요. 빨간색이나 오렌지색 같은 강한 색상은 피하세요. 이런 색상은 불의 기운이 강해서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실제로 빨간 식탁에서 식사하면 무의식적으로 흥분 상태가 돼요. 대화보다는 다툼이 많아진다고 해요. 파란색이나 검은색 같은 차가운 색상도 좋지 않아요. 식욕을 떨어뜨리고 대화를 줄어들게 만들 수 있거든요. 식탁의 형태 역시 매우 중요해요. 네모난 식탁은 구조적이고 안정적이지만 모서리에서 기운이 막힐 수 있어요. 특히 모서리 쪽에 앉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둥근 식탁은 모든 방향으로 기운이 흘러 가족 간 화합을 돕는 구조로 평가받습니다. 둥근 식탁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위치에 앉게 돼요. 민주적인 대화가 가능해요. 가능하다면 모서리를 둥글게 마감한 타원형 또는 원형 식탁을 추천합니다. 완전한 원형이 부담스럽다면 직사각형이라도 모서리가 둥근 형태를 선택하세요. 식탁 크기는 가족 수에 맞는 적절한 크기여야 해요. 너무 큰 식탁은 가족이 흩어져 앉게 돼요. 대화가 어려워지고 친밀감이 떨어져요. 너무 작은 식탁은 답답함을 느끼게 하고 기운이 막힐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지름 120cm 정도의 원형 식탁이나 150 곱하기 90cm 정도의 직사각형 식탁이 적당해요. 2인 가족이면 100 곱하기 80cm 정도면 충분하고 6인 가족이면 180 곱하기 90cm 정도가 좋습니다. 식탁만 잘 배치해도 좋지만 주변 환경도 함께 고려하면 풍수 효과는 몇 배로 커집니다. 먼저 거울 활용법을 말씀드릴게요. 식탁 옆 벽면에 거울을 달아 음식이 비춰지게 하면 풍요로움이 2배로 상징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풍수 기법 중 하나예요. 거울에 비친 음식은 실제 음식의 2배가 되잖아요. 이를 통해 풍요로움을 시각적으로 배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단 거울은 반드시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며 식탁 전체가 잘 비춰지도록 위치를 조정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더러운 거울이나 깨진 거울은 오히려 나쁜 기운을 불러와요. 조명으로도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뜻한 색감의 조명을 식탁 위에 설치하면 자연스러운 대화와 식사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고 밝은 기운이 머무는 효과도 있습니다. 형광등보다는 백열등이나 LED 전구 중에서도 따뜻한 색온도 3000K 이하를 선택하세요.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적절한 밝기가 중요해요. 펜던트 조명을 설치한다면 식탁 중앙에서 약 80cm 정도 위에 달아주세요. 너무 낮으면 시야를 가리고 너무 높으면 조명 효과가 떨어져요. 식탁보와 소품도 추천해 드릴게요. 천연 섬유의 식탁보나 러너는 식탁의 날카로운 기운을 부드럽게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무 식탁의 거친 느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시각적으로도 따뜻한 느낌을 줘요.
다만 너무 화려한 무늬나 어두운 색상은 피해주세요. 단색이나 심플한 패턴의 밝은 색상을 선택하시고 정기적으로 세탁해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주세요. 작은 화분이나 다육식물도 좋은 아이템이에요. 살아있는 식물은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공기도 정화해줘요. 하지만 너무 큰 식물은 식탁을 압박할 수 있으니 작은 사이즈로 선택하세요. 물론 모든 집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상적인 배치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해서 집 구조를 바꿀 필요는 없어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풍수는 하루아침에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마법은 아닙니다. 꾸준한 실천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의 식탁은 지금 어떤가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우리 집 식탁도 해당되는데 하는 부분 많이 있으셨죠?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여러분 집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방법입니다. 첫 번째,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식탁 위 정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식탁 위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들을 치워보세요. 리모컨, 고지서, 영수증, 마스크 등등 모든 것을 제자리에 정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식사 후 반드시 식탁을 비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 일주일만 의식적으로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습관 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탁 위치를 점검해 보세요. 현관문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지, 화장실과 너무 가까운지, 등받이 벽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위치를 바꿀 수 있다면 조금씩 이동시켜 보세요. 당장 큰 변화가 어렵다면 커튼이나 가리개로 시선을 차단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 작은 소품으로 변화 주기. 싱싱한 과일 바구니나 작은 화분 하나를 식탁에 두어 보세요. 식탁용 러너나 매트를 깔아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집 식탁의 변화 후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침실 풍수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알람 설정해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풍요로움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